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x, y가 있는데, 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답니다. 근데 이건 한 도형이 아니라 점이에요, 점. 점은 있는 그대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고, y축으로 3이니까 y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q를 다시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답니다. 그 점을 r이라고 한대.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위치가 바뀌고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점이야, 점. 도형 아니야. 위치가 바뀌고, x좌표, y좌표 위치가 바뀌고, 부호마저 바뀐다고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뭐 하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랍니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을 한 게 p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x좌표하고 y좌표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얘가 x 다시 돌아오고 얘가 y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x는 뭐예요? 2분의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어요? 뭐가 나온 거야 근데? 안 맞아.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모른다고 그래요? 32번이요? 자, 좌표평면에 두 점이 있고요.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하자. 자, 일단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1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답니다. 그거를 P라고 하자.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뀌는데? X축이니까 얘는 3,1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점 B가 1,K인데 점 B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Q의 좌표는 뭐야? 1, K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까지 맞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일단 직선 BP와 라고 했으니까 일단 직선 BP부터 구해보죠 뭐. 자, 이거 직선이니까 y는 x2-x1 2분의 y2-y1 1-k에 x-x1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PQ. 자, 직선 PQ 구해보면 뭐야? y는 x2-x1 y2-y1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6에 x-3 플러스 1 여기까지 구했어요. 여기서 왜 5가 나오죠? 그러니까 틀렸으면 이 새끼야 계산 실수가 어딘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수직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끝났죠 이제? 니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죠. 4점 정도인데 할만하죠? 그쵸? 됐어요 그럼?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봐봐. 여기 도형의 이동은 앞에 나오는 도형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대다수거든.
근데 도형에 이동해서 이제 단독적으로 나오는 재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의 대표 재료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단거리 우리 있었잖아. 저 세 가지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2번, 3번은 배웠는데 1번을 안 배웠잖아. 1차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해석 1번. 그죠? 해석 1번. 저 맨 왼쪽에 있는 거. 그쵸? 저기에서 제곱이 없는 거. 그거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독 재료. 그래서 단독 재료는 이거랑 그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형 찾기 있거든. 근데 도형 찾기는 어차피 재료라고 하기보다는 배운 재료 가지고 활용하는 단독 문제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거는 대칭 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 첫 번째 일단 가장 많이 나오고 주재료야. 가장 많이 나온 거 일단 자, 점 A가 있습니다. A, 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 P가 있어요. M, N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점을 이걸 몇다 먼저 써줘야 되는데 어우 정신없네 오늘.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점에 대한 대칭이야. 이게 첫 번째 재료야.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점이 A, B가 있고요. 여기 P라는 점이 M, N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고. 그러면 대칭 이동한 점이 한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과정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지 설명 안 해도 그냥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뜻이 뭐야? 우리 이거 한번 해봤네. 우리 그 5가지 대칭 중에 4가지죠. 뭐지? 5가지죠. 5가지 대칭성 중에 점으로 대칭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 그게 뭐였어? 원점 대칭 있잖아. 그것도 점 대칭이었잖아. 원점 대칭. 그래서 내가 원점 대칭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간만큼 가라고 그랬잖아. 똑같은 거리를. 방향 바꾸지 말고. 그게 점 대칭이라고. 즉 A에서 P로 선분을 이어 그 방향 그대로 온 만큼 가라고. 결국 점 P를 뭐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중점으로 구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얘는 A와 A'의 중점이 대칭점 P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점을 점대칭할 수 있다고. 알겠니? 두 번째. 자, 얘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거의 대표가 될 겁니다. 얘가. 니네가 가장 많이 풀게 되는 문제도 얘일 거고요. 자, 이번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이게 점직선 대칭이야. 자, 그러면 얘는 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 B 이렇게 있고요. 얘를 M, N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직선 L에 대해서 AX, BY, C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그럼 이건 직선 대칭이니까 얘를 이렇게 접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접어서 A'이 한 이쯤 와 있을 거야. 자,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자, 일단 얘는 미지수가 두 개야. 그쵸? 미지수 2개겠죠?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얘는 식이 2개 필요한 거야. 얘도 미지수가 2개인데 어차피 X 중점이 얘고 Y 중점이 얘다 해서 이것도 식 2개 나온 거야. 얘도 2개가 필요해.
자, 두 가지의 식이 보입니까? 보이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일단 첫 번째, 야, 이렇게 접었다며. 접었으면 접었을 때의 특징이 뭐야? 만약에 얘를 선분을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어본다면 여기서 혹시 두 가지의 특징이 보여? 특징이 두 개 보이면 그게 식 두 개야. 일단은 당연히 얘하고 길이가 같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보여? 누가 보면 나 혼자 찍는 줄 알겠어요. 아니 저쪽 반은 소음이 들어가서 소음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들은 정막을 어떻게 해야 돼? 수직. 그러면 내가 두 가지의 식이 보여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는 A와 A'의 중점. 이 중점이 어디 있다?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A, 뭐 이렇게 미지수로 놓고 어차피 얘네들은 숫자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만 미지수로 놓고 얘하고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그 중점 좌표를 뭐 하자고? 어차피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직선 위에다가 대입하자고. 그러면 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딱 봐도 수직 보이지? 수직 나오면 뭐라고? 기울기죠. 그쵸? 그래서 L과 직선 A'I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점을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기울기 알잖아.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가지고 구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대표니까 알겠죠? 문제 가장 많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부터는 잘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알고는. 자, 이번에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그러니까 얘랑 반대인 거야. 얘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얘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요. 자, 여기에 점 P, M, N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일단 우리는 기본 재료는 1, 2번이 끝이에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를 푸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어차피 대상이 점이야. 그리고 니네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두 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두 점만 알면 우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L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그 직선 위에 점 두 개만 구하면 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우리가 A라는 점을 구하고 여기에서 B라는 점, 서로 다른 점 두 개만 잡아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하는 거야. 오케이? 1번 하면 뭐가 돼요? 점점 대칭이 될 거 아니야? 해서 B' 이렇게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점점 대칭해서 여기에 A'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점 두 개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직선을 점대칭하라는 문제는 점점 대칭 문제에 속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자,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직선이 L1이 있고요. 이 직선을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요?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뭐가 일단 하나의 식은 보이지? 일단 하나는 보이잖아. 안 보여? 보이잖아. 일단 여기가 뭐야? 교점이잖아. 그쵸? 그러면 나한테 직선 두 개를 알려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아무리 얘로 이렇게 접어도 무조건 지나는 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하잖아. 아니면 기울기나. 그쵸?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뭐 가지고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잡아.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제 뭐 하는 거야? 2번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점, 직선, 대칭.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 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거는 문제가 이거랑 그 다음에 평행한 문제도 있거든. L1이 이렇게 있고요. 이 L1을 평행할 때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봐봐. 이걸로 이렇게 접었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접으면 당연히 대칭 이동한 L2가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뭘 알려준 거야? 얘는 평행이니까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점을 하나 알려준 거고 평행하지 않으면 점을 알려준 거고 평행하면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어쨌든 얘도 기울기를 알아도 뭔가 점 하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방식이 똑같다고. A라는 점을 구해서 아무 데나 잡아서 얘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되죠. 그럼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아니면 두 점을 알 때 이렇게 된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대칭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기준은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준이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료노트에 정리해 놓으시고 계속 상기시키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까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두 점이 점 P에 대해서 대칭 관계일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A라는 점이 4,3이 있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6,9가 있는데 니네들은 점 P에 대해서 대칭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다? 너는 중점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 관계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랍니다. 자, 우리 원은 뭐라 그랬어요? 원은 우리가 쓰는 모든 재료들이 원래는 아무데나 다 적용돼서 공평하게 쓰여야 되는데 원만은 써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안 쓰는 것 뿐이지. 그쵸? 왜 그래? 원은 일단 식 자체가 적다구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원과 직선이 접할 때를 연립후 판별식이 원래 공용으로 쓰는 건데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지. 그쵸? 마찬가지예요. 원은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쓰죠. 그쵸?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원의 주인공은 누구다? 네, 중점과 반지름이 주인공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을 잡고 흔들고 던지고 해도 변하지 않는 건 뭐야? 반지름이죠. 중점은 변하겠지. 잡고 흔드는데. 중점만 변하지 반지름은 때려 죽여도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원이라는 거를 평행이동하든지 대칭이동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나는 중점을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도형의 방정식의 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얘는 그냥 뭐 한다? 그냥 점의 이동으로 푼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잖아. 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했던 4가지 있잖아. 그 중에서 내가 점을 직선, 직선을 점, 직선, 직선, 점점에서 4개 했잖아. 여기 어디에도 원은 없잖아. 왜 없는 거야? 원은 어차피 점으로 보면 되니까. 그쵸?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뭡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9니까 반지름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뭐하래? 2,1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점대칭 했으니까 쭉 해서 이쪽으로 올 거고 원은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이 원도 반지름은 3이고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원의 중심이 뭐냐라는 것만 중요한 거지. 그쵸? 그럼 해보세요. 얘랑 얘랑 중점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이거의 2배 4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중심이 뭐가 돼요? 3. 얘랑 얘랑 더해서 2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뭐야? 2 나와야 된다니까?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칭이동한 점은 x-3의 제곱, y-5의 제곱은 반지름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점을 Q라고 할 때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게 뭐라고? 점을 직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점 P가 3,4라고 있고 여기에 직선이 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거를 대칭하래. 그러면 Q는 여기 쓸 거고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A, B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미지수 2개야 식 2개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뭐부터? 여기 중점의 좌표부터 표현해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4 해서 일단 중점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4 플러스 얘도 그냥 2분의 4는 0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A-B는 뭡니까?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일단 이렇게 식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식은 이제 수직이라는 거를 이용할 차례죠.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자, QP의 기울기 뭐야? A-3분의 B-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1이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이쪽으로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이거 넘어가면 3이고 넘어오면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B가 마이너스 3이니까 2A가 4니까 A는 2, B는 5 이렇게 해서 Q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저기 재료 써놓는 거에 그냥 예시 문항으로 그냥 하나 써놓으시면 이렇게 풀이를 보면 눈으로 봐도 알잖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점 A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B다. A의 좌표를 구해라. 이거죠. 야, A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B면 B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A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똑같은 거죠. B라는 점 마이너스 1,2를 직선 2x-y-2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래서 A, B를 구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쵸? 풀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죄송해요. 힘들어서. 실시. 답이 틀리게 나와.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런가 봐요. 자, 일단 중점 구해보고 그럼 얘는 2분의 A-1에 2분의 B 플러스 2 여기까지는 일단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나오고 첫 번째 일단 얘가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들고 일단 얘 가지고 식 하나 만들고 그럼 얘는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네? 그럼 얘는 8.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나왔어요. 뭐 여기서 틀렸다고? 8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넘어가면 8. 여기까지 나왔어? 아휴, 애들이 구몬을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죠? 기울기니까 x2-x1분의 y2-y1 b-2 근데 얘가 기울기가 뭐예요? 2죠?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이거 올라가면 2B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 플러스 2B는 3이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식하고 연립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배에서 4A 마이너스 2B 16 아니 내가 무슨 구몬 선생이야. 내가 지금 이걸 풀고 있어. 나도 잘 못하는데 5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B는 뭐야? B는 2A 플러스 8이니까 그러면 5분의
38 더하기 5분의 58의 40. 그러면 5분의 맞아 이게? 아니 A는 맞아? A요? A 맞아요. 뭘 틀렸지? 마이너스 8이잖아. 씨. 내가 말했지. 나 잘 못한다고. 아, 지금까지 풀면서 계속 구몬 못한다고 구박했는데, 씨. 아, 똑같은 취급 받았어. 이렇게 되죠. 그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두 점이 이번엔 직선에다 미짓을 준 건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중점 위에 있다 기울기.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죠. 똑같아요. 자, 두 점과 점 B를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C에 대하여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다 똑같은 거야. 그치? 재료는 보이면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점 B 2,1이라는 애를 일단 EX Y는 EX 플러스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C를 A, B라고 놓고 C의 값을 얻는 구한 다음에 그러면 C의 좌표 알고 A 좌표 알고 B 좌표 아니까 얘가 찌그러진 삼각형이라면 뭐라고? 신발끈을 쓰고 찌그러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뭐 그냥 풀면 되고 근데 얘는 찌그러져 있지 않죠. Y 좌표가 같죠. 그러면 얘는 그냥 C좌표만 나타내서 좌표축에다 그려서 시각적으로 그냥 넓이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 최대 최소 재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틀에서의 최대 최소 말고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번 시험 우리 중간고사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만 따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가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AP의 제곱에 BP의 제곱에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세 번째였다고.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어. 2번, 3번은. 그쵸, 규현아? 2번이 뭐였지? 무슨 최소였지? 맞아요. 이 자신 없는 대답. 얘는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쓰는 문제였고. 좋아, 좋아, 좋아. 자신 있게 얘기해. 3번은 뭐였지? 입을 틀어막네, 이 새끼가. 3번은 뭐였죠? 3번 뭐였니, 아가야? 대답을 해야지. 뭐였어? 대답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지. 지금 이 시점이면. 뭐였어? 이건 한마디면 돼. 뭐였어? 하여튼 재료 공부는 개나 줘버렸어. 뭐라고? 그렇죠.
얘는 무게중심이죠. 저 새끼 몰랐구만 저거. 오 하는 거 보니까. 알았어. 양심 고백해봐. 형 알았어 몰랐어. 이 새끼가 항상 질문의 후반부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 씨. 이거였다고. 아니 왜 니네 머릿속에 왜 재료가 없냐고 이것들아. 빨리 집어넣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라니까 씨. 자, 그리고 안 배운 게 우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거였다고. 얘는 뭐라 그랬어? 최단 거리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 봐봐. 자, 이거는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면 이건 계속 줄줄이 엮어서 가야 되거든. 봐봐. 이거를 물어봤으면 최단거리 문제고. 그러면 최단거리 문제는 어떻게 풀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이건 그냥 한마디야. 꺾인 부분만 펴. 이게 끝이야. 보면 알아.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야 최단거리는 어떻게 푸는 거야? 꺾인 부분만 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잘 생각해봐. 여기서 니네 집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뭐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니네 집을 일자로 쳐다본 다음에 방향 바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최단거리 아니야? 최단거리라는 거는 직선거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겠지. 최단거리는 무조건 일자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최단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꺾인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자로 핀다고. 그냥 이게 목적의 전부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는 앞으로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면 그냥 꺾인 부분을 피는 작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명심하시는 거야. 이제 다 배웠어. 진짜 대답 또 못해봐. 내가 또 물어본다. 이거는 뭐라고? 최단거리. 최단거리 어떻게 본다고? 꺾인 부분을 펴라. 뭐라고? 이차함수. 이차함수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아니까 이거보다 무게중심이다. 죽여버린다 진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봐봐. 지금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어요? AD 플러스 CD 플러스 BC야.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1차의 최소값을 제곱이 없는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최단거리구나. 최단거리는 뭐 하라 그랬지? 꺾인 부분을 피면 되는구나. 그냥 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근데 내가 순서를 내가 이 책을 만들 당시에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평가했나 봐. 그래서 기본 문제가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기본 문제 하나만 할게요.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얘기예요. 자, 좌표축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점이 1,4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이 5,2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P가 있어. 그랬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AP,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의 1차의 최소값이니까 최단거리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네? 그러면 일자로 가야 되는데 꺾였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일자로 펴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A하고 B하고 지금 PX축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다른 방향에 있으면 일자로 그냥 쭉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A가 됐든 B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야? 대칭이동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대칭이동하면 X축 대칭이동이니까 뭐야? 5,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길이가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최단거리니까 우리에게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P는 어디 있었어야 돼? 여기에 P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이거 P의 좌표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 P니까 이건 뭐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어찌됐든 얘는 최단거리가 뭐라고? 1,4에서 5,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이게 가장 기본 문제야. understand? 어렵지 않죠? 단순하죠? 그냥 꺾인 부분만 피자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어려워. 자, 요 느낌을 살려서 이제 앞으로의 문제들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꺾인 부분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꺾였잖아. 꺾였으니까 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핀다는 느낌을, 그 느낌만 살리세요. 여기가 꺾인 이유는 y는 x를 기준으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한쪽 방향에 몰려 있어서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꺾인 부분을 이동시킬 거야. 일단 A 좌표가 2,3이야. 그러면 A 좌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는데?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설마 이것도 대답 못한 거야? 3,2로 바뀌겠지. 그러면 뭐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뭐가 꺾였어? 여기 꺾였잖아. 그치? 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야. 얘가 꺾이는 이유가 뭐야? 왜냐면 이게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이제 생겨.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니네도 같이 느끼셔야 돼. 알겠죠? 얘가 꺾인 이유는 뭘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둘 다 한 방향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려야 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옮길 거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퉁 이렇게 가는 길은 결국은 여기서 퉁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다면 최단거리는 얘는 뭐가 된다? 이거의 최단거리는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C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 애고 D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 애였지. 만약에 직접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도 있지.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서 최단거리를 구해주시면 된다고. 알겠니? 아니 내가 어제 수업할 때 이거를 시켰어. 풀어보라고 시켰더니 뭘 안 꺾었더라?
얘네 뭘 안 꺾었었는데? 아, 맞아. 얘를 꺾고 얘를 안 꺾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왜 안 돼? 얘만 이쪽으로 넘겨. 그리고 여기서 A로 일직선으로 해. 그럼 D를 안 지나잖아. D를 지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원칙이 그냥 하나야. 목표도 하나야. 꺾인 부분 P자니까 일단은 꺾인 부분부터 체크해. 그리고 꺾인 부분을 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아닌 것 같아도 무조건 넘겨.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주요 문항이에요. 자, 얘도 A가 8,6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니 뭐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으면 최단거리 문제인 걸 알겠는데 얘는 그냥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은 둘레의 길이가 뭔데? 결국은 AB, BC, CA. 결국은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최단거리 문제야. 됐어요. 꺾인 부분 찾아봐 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의미 없이 또 이렇게 다 체크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건 꺾인 게 아니지. 시작점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퉁퉁퉁 B가 이쯤 있었던 건데 얘는 그냥 둘레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온 거야. 여길 꺾였다고 이걸 어떻게 펴요? 뭐 이러면 안 되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거야. 이거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꺾인 부분이 어디야? 여기 두 군데인 거야. 이렇게 꺾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꺾인 부분 펴야 되잖아. 이거를 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뭐야? 아닌데? 42. 얘는 y는 x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 있지. 그쵸?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a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 시켜야지. y는 x에 대해서. 그래야 얘가 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 6,8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인 부분을 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말해봐. 뭐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아니 문제를 읽어 아가들아.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B랑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야. 그러니까 기준은 여기 나와 있어 문제에. X축 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둘 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꺾인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A를 내려야지. 여기로 X축으로 내려야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8,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란 얘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결국 얘가 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대값은 뭐다?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왔을 때 이게 둘레의 최소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얘는 뭐 할 수 있죠? 감 잡혀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겠다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대. 이거 니네 교과서에 아마 소가 물 먹고 염을 먹고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런 문제로 있을 거야, 그림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 있던 소가 여기 강에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여물을 먹고 그 다음에 외양간으로 돌아가는 최단거리 뭐 이런 문제 있거든? 그림으로 나온 거. 그 문제가 이 문제야, 최단거리.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뭐 하는 거야? 그거 진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 하면 돼? 좌표화 시키면 돼. 그 그림을. 그래서 좌표화 시키면 딱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염을 먹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퉁퉁퉁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뭘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보이지 않아 이제? 보이지? 일단은 꺾인 곳 체크하시고, 그죠? 아가, 이거 꺾인 거 필려면 A를 어디로 보낼까? 그러면 A'의 좌표는 뭘까? Y축 대칭이야. 뭐가 바뀌어? 마이너스 2,3. 너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하고 있는 거야? 잘 따라오고 있어 지금? 그래. 속도가 느린 건 인정하는데 안 하는 건 제가 인정을 못해서. 그치 규현아? 그치? 아니, 능력에 따라서 나는 조금 느릴 수 있다. 그거 오케이라니까. 느린데, 아니, 뭐 느린지도 안 하는 건 안 되죠? 그쵸? 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였잖아. 누굴 펴야 돼? 얘를 내려야죠. 그쵸? 그래서 얘를 내려서 여기에 B'.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퉁퉁퉁 이거는 퉁퉁퉁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최단거리니까 다이렉트로 이거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알죠? 네. 됐어요. 이제 느낌 알겠지? 그쵸? 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이거는 각도가 포인트야. 지금 45도 문제죠? 이거 문제가 30도 문제, 60도 문제도 있어요. 알죠? 그렇게 3개 있어요, 3개. 왜 3개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최단거리에 속하는 문제라는 거는 파악하셨죠? 아니, 그럼 뭐라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단거리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최단거리 문제 나왔으면 뭐 해야 돼, 니네? 꺾인 부분을 핀다고만 생각하시면 되잖아. 혹시 이것도 꺾인 부분으로 보여? 아니야. 이건 그냥 시작점과 끝점이야. 그쵸?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봐봐.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필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피시면 되죠. 일단,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O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거든? 근데 이게 뭐 45도니까 뭐 Y는 X고 얘를 원점으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건 그렇게 안 풀 거야. 그냥 이 45도 이 부채꼴을
복사해서 그냥 엿다가 붙여넣기를 해. 요렇게 붙여넣기 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만큼의 호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로 여기를 P1을 이렇게 옮겨. 그럼 어차피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understand? 그래서 얘는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가 당연히 같겠지. understand? 자, 마찬가지로 여기 꺾였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이 45도가 되는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뭐 하면 돼? 이만큼의 호의 길이와 같은 저만큼의 호의 길이를 그려. 그래서 얘를 P2로 잡어.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지. 그쵸?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더한 거는 결국은 이거를 더한 것과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최단거리는 뭐다? 다이렉트로 가는 거니까 직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이거의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 길이는 중심으로부터 선분을 이렇게 이어 보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분을 그어 보시면 지금 뭐야?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을 좀 했다. 그럼 바로 보여요. 그쵸? 지금 동그라미 X를 더한 게 몇 도? 45도. 그게 두 개씩 있으니까 얘는 뭐야? 90도.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4.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단거리는 뭐야? 1대 1대 루트 2니까 4 루트 2.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가 계속 보잖아.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봐. 니네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리면서 할 거야? 이 풀이를 맨날 봤는데 45도네? 2배는 90도네? 1대 1대 루트 2. 4 루트 2. 암산으로 풀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누가 귀신 불렀어? 왜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난리야? 만약에 그럼 문제를 바꿔볼게요. 얘가 만약에 30도였어. 그럼 뭘까? 무슨 삼각형? 아니 뭐 1초 전에 가르쳐줬는데도 대답을 못해. 뭔 쌉소리세요. 30도의 2배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청삼각형. 그럼 최단거리는 뭐다?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냥 4. 얘가 만약에 60도야. 그럼 뭐야? 2배니까. 2배니까 뭐야? 12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살짝 생각을 해봐야지. 얘가 120도야. 그리고 얘가 4야. 최단거리는 이게 최단거리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뭘 어떻게 구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거 하나가 뭐야? 30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뚝 자르면 30도, 60도, 90도의 특수각이죠. 그러니까 30도랑 마주보는 애가 2, 60도랑 마주보는 얘는 2 루트 3. 그러니까 최단거리는 4 루트 3.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알겠니? 알겠니? 나머지 각도가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 그렇잖아. 난 비율을 이용해서 최단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각도가 3개다.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내용까지 노트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꼴랑 이 문제만 해놓지 말고.
아니, 나 같으면 이 문제 박아놓고, 자, 얘가 60도일 때 옆에 똑같이 해보고, 얘가 30도로 나왔을 때 이렇게 똑같이 해보고, 그리고 계속 눈으로 봐봐. 그럼 시험에 만약에 이 문제가 딱 나왔어. 암산 되지. 오케이. 네. 오케이. 암산까진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익히기라도 해라. 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뭐 원방이나 뭐 직선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별로 어렵진 않죠. 그쵸? 얘는 그냥 통합적인 도형에 대한 걸 배우는 거라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어렵진 않아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여기는 새로운 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유형이 이렇게 생긴 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뭐 해보자? 연습해보자 느낌이야. 여기는 뭐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로 많이 표현이 됐었어? 지금까지는 점의 대칭 평행 이동 문제가 나왔었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 처음에 배울 땐 점으로 안 배웠잖아. 뭘로 배웠어? 도형으로 배웠잖아. 도형으로. f의 x, y는 0이다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배웠었잖아. 근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잖아. 그쵸? 왜냐면 얘는 큰 틀에서 설명을 한 거거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애가 이제 여기부터야. 이제 도형이잖아. 그쵸? 도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 맨 첫날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형을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방정식이 뭐다? f의 x, y는 0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이 도형을 뭔 짓을 해서 y, x는 0으로 바꿨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 뭐 해야 돼? 잘 안 들려. 뭐라고? 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fx가 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y는 x가 뭐야? 0,0과 1,1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라. 이런 도형 문제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니 솔직히 이게 어렵지는 않죠. 어차피 배운 걸 쓰는 건데 어렵지는 않은데 더럽게 헷갈리는 어려운 도형을 막 나오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니네한테 만약에 이런 거 시키잖아? 처음 하면 잘 안 돼. 잘 안 돼. 그 얘기는 뭐야? 이거는 푸는 순서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 이거는 지금 봐봐. 아까 이거는 뭐밖에 없었어? 대칭 이동밖에 없었거든. 근데 얘는 지금 딱 봐도 뭐야?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같이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야,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평행 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대칭 이동이야. 왜냐고? 넌 해봐. 몸으로 느껴야지. 직접 해보면서 느껴야지.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해보면 알아.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평행 이동하는 게 편해. 자, 봅시다. f의 x, y는 0이야.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주의점이 애들이 뭔가 한 번에 하려고 해. 하지마. 하지마.
과정을 거쳐서 가.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대칭 이동부터 할 거야. 지금 뭐가 변했죠?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제일 이상한 건 x하고 y하고 위치가 이상해. 그쵸?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실시하세요. 그래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뭘로 바뀌니까? y, x는 0으로 바뀌니까. 그쵸? 일단 여기까지 바꿔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y 플러스 1, x는 0으로 바꿀 거야. 오케이? 자, 한 명씩 물어볼 테니까 신중하게 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첫날 그거밖에 없다고 했어. 근데 분명히 이상한 소리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규현아. 네. 어디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1만큼. 어디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어디로 얼만큼 이동했어? 네 생각을 얘기해. 여기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로 이동해? 졸라 재밌는데 이거? 기다려봐. 어디로 이동해? 어디로 이동해? 닥쳐. 어디로 이동해? 와, 씨, 전멸이라고? 한 명 정도는 답을 얘기해. 아가, 내 지금 희망의 눈빛 안 보여? 어디로 얼만큼? Y. Y로. Y로 뭐? 1? 잘 봐. 얘들아. 니네 나 못 믿니? 나 안 믿어? 내가 가르친 거 안 믿어? 아, 저 새끼가 틀렸을 거야 라는 의심적인 눈빛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 들어? 죽여버린다. 잘 봐. 잘 들어봐. 내가 평행이동을 설명하면서 그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지. 솔직히 내가 잘못했겠어? 니네가 잘못했겠지. 그쵸? 내가 평행이동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f의 x, y는 0이야. x축의 방향으로 알파, y축의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 이동하면, 뒷말.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해라 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냐고. 똑바로 얘기해. 크게. 뭐라고? 어디다가? X 뒤에다가 붙이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 내가 X 뒤에 마이너스 알파를 하라고 그랬어? 아니야. 난 분명히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 X 자리에 뭘 넣으라고 그랬지? 내가 X 뒤에 뭘 붙이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X축으로 알파만큼 이동하면 X 자리에 뭘 넣으라고 그랬어? 뭔 쌉소리. 저 새끼는 아예 듣질 않았구만 저거. 씨. X 자리에 X-알파를 넣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뒤에 붙이라고 그랬어? 넣으라고 그랬지.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하면 Y 자리에 Y-베타를 넣으라고 그랬지. 그치? 이게 내 수업의 전부라니까? 근데
근데 왜 자꾸 내가 알려준 걸 니네 멋대로 응용하고 난리냐고. 이씨. 알려준 대로 하라고. 알겠지? 믿어. 믿음. 얘 종교 없잖아. 다 무교 아니야 여기? 그치? 날 믿어. 그지들아. 어? 믿는 신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잘 봐. 누구 자리에 뭘 넣었어? 아, 너 참, 이 불신자, 이 불신지옥 새끼. 너 자꾸 내가 알려준 거에서 응용할래? 그냥 내가 알려준 것만 대답하라고. 다시 물을게. 누구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야,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해, 이 새끼야. 어? Y한테 Y 플러스 1이 됐잖아. 지금 Y 자리에 뭘 넣은 거야? Y 플러스 1을 넣은 거잖아. Y 자리에 Y 플러스 1을 넣었으면 뭐 했단 뜻이야? 여기서 여기로 뭐 했단 뜻이야? 말 안 해! 이것들은 다 죽여버린다?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라고. 오케이? 알아. 이게 뻔히 니네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내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뭐 이런 애들이 많아. 근데 전부인 적은 처음이었어. 아니 어떻게 한 반이 전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씨. 아니야. 이거를 하는 이유도 있어. 아니 니네도 억울하지. 니네도 억울해. 졸라 억울할걸?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점을 가지고 있거든. 만약에 이게 도형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y 플러스 1,x가 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야?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맞아. 얘가 x좌표인데 그거를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당연히 y 플러스 1이 맞겠지. 이건 맞아. 근데 이거는 도형이잖아. 도형이잖아. 이건 도형의 이동이잖아. 도형의 이동은 정말 그거밖에 없는 거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뭘 바꿔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뭘 바꿔라? y 자리에 뭘 넣어라? 마이너스 y를 넣어라. 거기에 y가 어디 위치에 있다고 나와 있어? 없잖아. 그냥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마이너스가 넣는 거야. y는 x 하면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라고 설명은 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야. x한테 y, y한테 x를 넣는 거야 그냥. 평행 이동부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넣는다고.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넣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점은 이제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켜본 거예요. 이 대답 나올 것 같아서.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자, 해보세요. 자, 이 그림을 일단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x제곱이니까 뭐예요? 여기 지날 거고 그 다음에 뭐 2, 2 여길 지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뭐 이 정도 공간지각 능력은 있습니다. 그치? 이 사각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 정도 공간지각 능력은 있어야지. 그치? 이것도 없으면 진짜 나중에 운전하면 안 돼.
됐죠? 이거를 뭐 하라고 이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리라고. 그럼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 답이 이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진짜 막 이렇게 막 니은자 문제가 제일 짜증 나거든? 그건 나도 잘 안 돼. 니은자가 차라리 대칭이면 상관이 없는데 니은자가 막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나보고 평행이동하래. 이거 더럽게 헷갈리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각각의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점을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점점점 이어가지고 이렇게 모양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그렇게 해도 돼. 복잡하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주려고 왜 저기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럼 따져봐. 그러면 평행 이동을 먼저 해봐. 평행 이동을. 평행 이동을 먼저 하면 어떻게 할까? 평행 이동을 먼저 하면. 봐, 그걸 이해 못하면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생각을 해봐. 이거 평행 이동을 먼저 하잖아? 그러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일단은 x 플러스 1, y는 0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데? x 자리에 y를 넣는다. y 플러스 1. y 자리에 x를 넣는다. x. 0. 그래야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일단 이거부터도 일단 헷갈리잖아. 그래서 원래 평행이동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칭이동을 먼저 하면 자연스러워. 아까 부자연스럽잖아. 근데 평행이동은 더 헷갈려. 왜냐면 결과를 예측해야 되거든.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상관은 없어요. 얘도 보세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뭐 해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럼 이 점 어디로 가? 1로 가지. 이 점 어디로 가? 1로 가지. 얘는 그대로 있죠? 이 점 어디로 가? 1로 가지. 이 점 위의 점이니까 그대로지. 이거를 이으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나온다. 어차피 답은 똑같긴 해. 됐어요? 네. 아이고,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 뒤부터는 이제 니네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거 그냥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만 해드릴게요. 설명만. 자, 이거 평행이동만 있어요? 저거? 아니지. 대칭이동도 있지. 그러니까 대칭이동부터 하라고.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떠한 대칭이동이 있어요? 마이너스 x, y는 0. 일단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 y축 대칭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f에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보셔서 찾으시면 돼요. 알겠니? 그렇게 해서 연습해오세요. 알겠죠? 네, 연습해서 한번 정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와, 나 이거 할 때마다 틀린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이 문제만 쭉 뽑아 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한번 잡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만약에